자, 오늘은 343페이지 갑니다. 자, 소년 형사 절차의 특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특례가 있는데요. 자, 특례. 자, 우리가 이제 소년법이 있고 형사소송법이 있는데, 자, 형사소송법에 비해서 소년법이 특별법이다. 그죠? 특별법. 그러면 특례가 있는데, 5가지가 있어요. 자, 죄를 범할 당시에. 자, 죄를 범할 당시. 자, 죄를 범할 당시에 18세 미만이죠. 18세 미만. 자, 18세 미만의 자가 사형 무기에 해당이 돼요. 사형 무기. 자, 사형 무기에 해당이 될 때는 사형 무기를 선고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15년 유기징역이다. 15년 유기징역. 자, 15년 유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기. 자, 2년 이상. 장기 2년 이상의 부정경을 선고할 때다. 그죠? 부정기형 선고. 자, 장기 이상의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는, 그죠? 선고할 때는, 자, 단기가 있죠? 단기가 5년. 단기가 5년. 자, 장기가 10년. 자, 장기 10년. 자, 단기가 5년, 장기가 10년. 자, 이것을 초과하지 못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8세 미만의 점. 자, 18세 미만인 자. 그러면 18세 미만에 대해서는, 노역장 유치가 안 된다라는 거야. 노역장 유치가 안 된다. 자, 노역장 유치가 안 된다. 자, 노고도 못 시킨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유형의 집행이다. 자유형의 집행. 자, 그러면 자유형의 집행은, 자유형의 집행. 자, 자유형의 집행은, 자, 원칙적으로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자, 이것을 소년교도소라고 합니다. 소년교도소. 자, 소년교도소. 자, 소년교도소 집행을 해야 된다. 자, 근데 이제 일반 교도소 집행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일반 교도소에 집행할 때는, 자, 일반 교도소. 자, 일반 교도소 집행할 때는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집행을 해야 돼. 분리된 장소. 자, 그러면 무엇과 분리된 곳일까요? 무엇과 분리된 곳? 자, 성인과 분리된 곳이다. 성인과 분리. 자, 성인과 분리된 장소에서, 자, 집행합니다. 자, 그런데, 자, 성인과 소년범을 구분해야 되는데, 근데 얘가 집행 중에 완전한 성인이 됐단 말이야. 완전한 성인. 자, 그때는 일반 성인과 구분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집행할 수 있어요. 일반 교도소에서. 그럼 몇 살 돼야 될까요? 완전한 성인이 돼야 된다. 23세입니다. 23세. 23세가 되면은 분리하지 않고 그대로 집행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자, 보호처분 중에, 자, 보호처분을 받는 중에, 자, 징역, 자, 금고, 자, 구류를 선고받았어요. 구류 선고. 자, 그러면 보호처분을 받는 중에 형사처분을 받은 거야. 형사처분. 그러면, 자, 요때는 요게 우선일까, 요게 우선일까? 항상 센 게 우선이다. 아시겠죠? 자, 한 가지, 이제 센 게 우선이니까, 징역, 금고, 구류를 우선 집행합니다. 우선 집행. 자, 그러면, 자, 요거는 출제 방식이 있겠죠? 자, 우리가 출제 유형을 보면은, 첫 번째로 내용을 바꾸는 게 일반적이야. 내용. 자, 그러면 내용을 바꾸니까, 자, 예를 들어서, 죄를 범할 당시를 선고 당시로 바꿔요. 선고 당시. 자, 판결 선고 당시에 18세 아니고 죄를 범할 당시에 18세. 그러면 18세만이니까 17세다, 그죠? 그러면 17세니까 얘가 사람을 죽이고 343페이지. 자, 사람을 여러 명 죽였단 말이야. 악마야. 자, 그러면 이 새끼 모가지 따야 되는데 모가지 안 따고 15년 유기징역이야. 사람을 3,000명 죽여도, 그죠? 3,000명 죽여도 15년 받는 거야, 15년. 그러면 32살 나오겠다, 그죠? 32살. 자,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게 숫자라고 그랬죠. 자,
18세니까 19세로 바꾸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장기를 단기로 바꿔요. 자, 장기를 단기로. 그 다음에 또 숫자 나왔다, 그죠? 숫자. 자, 숫자 나왔으니까 2년을 3년으로 바꾸겠지. 자, 요거는 뭐 특별하게 바꾼다 하더라도 특별한 건 없고, 요거는 숫자를 바꿀 거고. 자, 5번은 뭘 바꿀까? 보호처분 중에 징역, 금고, 구류를 선고받았어. 그러면 자, 요것을 우선 집행한다. 요렇게 바꾸겠죠? 자, 그래서 이제 바꿀 만한 거를 미리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만 보니까 여기에 숫자가 많다, 그지? 그죠? 숫자가 많이 나와. 그러면 숫자를 블랭크를 써가지고 그 합을 묻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다. 자, 그러면 합을 한번 구해보자. 그죠? 18세 기, 자, 15년 니은, 자, 그 다음에 2년에, 자, 디귿, 자, 5년에 리을, 자, 그 다음에 10년에 미음, 자, 10년에 미음, 23세의 비음. 자, 지금, 자, 넘버링 되어 있는 숫자의 합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18, 15, 2, 5, 10, 23 더하면 얼마가 나올까? 자, 더하기를 할 때는 그냥 쭉 더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더하기 쉬운 단위로 이제 더하는 게 좋아. 아시겠죠? 자, 제일 더하기 쉬운 게 뭐야? 10단위로 더하는 게 제일 쉽다. 자,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날려가지고 20. 자, 요거랑 요거 날려서 30. 그러면 더하면 얼마지? 50. 자, 50에다가 23을 더하면 된다. 그죠? 그래서 얼마? 73. 그래서 답이 3번일 거예요. 아마 기출에. 보통 더하기는 3번이 많거든, 3번이. 확률상으로 높다. 정확 모르겠다 그러면 3번 쓰는 게 맞을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손영철 특례입니다, 특례. 자, 그 다음에 344에 실종아동 나왔어요. 자, 일단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자, 실종아동 등이란, 실종아동 등이란, 실종 당시에 18세 미만의 아동 등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기 실종아동이란, 보세요. 자, 장기 실종아동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몇 시간, 48시간이 경과된 후에도 발견되지 않는 찾는 실종아동 등을 말한다. 자, 그 다음에 가출이는 신고 당시에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자, 세 가지 읽어봤어요. 그러면 여기서 아동등의 개념이 있고요. 아동등. 자, 그 다음에 장기 실종 아동등, 장기 실종 아동등, 장기 실종 아동등. 그 다음에 가출인이 있다, 그죠? 가출인. 자, 요 개념이 기출이 많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분명히 우리가 한번 읽어봤어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이제 다뤄보자. 아시겠죠? 한번 읽어봤는데, 읽어보는 거랑 정리하는 거랑 많이 달라. 자, 아동이란, 자, 실종 신고 당시에 18세 미만의 아동 등을 말한다. 맞습니까? 땡. 틀렸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장기 실종 아동이란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지 48시간이 경과되도록 찾지 못한 아동 등을 말한다. 맞나요? 땡.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정리하지 않으면 가물가물하단 말이야. 이제 꼭꼭 씹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동 등이란 실종 당시다. 그죠? 실종 당시에 자, 18세 미만의 아동 등을 말합니다. 자, 장기 실종 아동이란 보호자로부터 자, 보호자로부터 자, 신고를 접수한 지 자,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되도록 자, 48시간이 경과되도록 찾지 못한 아동 등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가출인은 뭐냐? 가출인은 신고 당시다. 그죠? 자, 신고 당시에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이상의 자를 말합니다. 자, 18세 이상의 자를
자, 가출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그럼 포인트를 잡아봐야지. 자, 아동등의 기준은 뭐다? 자, 실종이다. 실종 당시. 아까 제가 문제를 드렸죠. 실종 신고 당시라고. 땡. 틀렸다. 실종 당시야. 왜냐하면 가출인이 신고 당시야. 아시겠죠? 가출인 신고 당시니까. 자, 그러면 장기 실종 아동하고 가출인 한번 비교해봐. 비교해보면 같은 게 있다. 그죠? 같은 게 보호자로부터 있죠? 보호자로부터 똑같네. 그죠? 똑같다. 그럼 이게 똑같으니까 요걸 가지고 장난치겠다. 자,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지를 이탈된지로 바꾸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갑니다. 장기 실종 아동이란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지 48시간. 땡. 틀렸다. 신고를 접수한 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숫자가 함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숫자 감정이니까 18세고요. 자, 48시간이고요. 자, 18세입니다. 근데 여기는 미만이고 여기는 이상이다. 여기는 이상.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이런 개념들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보호자 개념 보세요.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보호자라고 하는데 보호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는 제외된다 그랬어요. 자, 이것도 한번 정리해 봐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보호시설의 장. 자, 보호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다. 그죠? 보호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는, 그죠? 종사자는. 자, 어디에 안 들어가요? 자, 보호자의 개념에는 안 들어갑니다. 자, 근데 나중에 뒤쪽에서 나올 건데, 자, 신고 의무자의 개념에는 들어가요. 신고 의무자. 자, 신고 의무자의 개념에는 해당합니다. 그래서, 자, 보호자의 장이나 종사자를 조심해야 돼. 보호자의 개념에는 안 들어가지만 나중에 신고 의무자의 개념에는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자, 보호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보호시설은 뭐냐? 보호시설. 자, 보호시설은 자, 사회복지시설도 되고요. 자, 사회복지시설. 자, 사회복지시설도 되고요. 자,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가나, 그죠? 자, 신고 없이. 자, 신고 없이. 자, 신고 없이. 자, 보호하는 시설도 들어갑니다. 보호하는 시설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거는 더하기다, 그죠? 자, 우리가 더하기 나올 때는 주로 뭘 쓴다고 그랬어요? 자, 요것만 된다. 요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더하기일 때는 요거에 한한다. 요건 안 된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서 출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호실종아동이란 그랬지? 보호실종아동. 자, 보호실종아동이 있어요. 보호실종아동들. 자, 보호실종아동들. 보호실종아동들. 그러면 보호실종아동등은 보호자가 어떻게 확인되지 않아.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아. 죠? 확인 안 된 거예요?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아서, 누가 보호하는 거죠? 경찰관이죠. 경찰관이. 자, 경찰관이, 자, 보호하는 아동 등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아. 이거야. 그러면 보호자가 확인되어. 땡. 틀렸다. 아시겠죠? 요즘에는 디테일이 나와. 요즘에 경찰학개론이 조금씩 바꿔. 좀 어렵게 나와요. 다시 말하면 전체 문장을 싹 바꾸는 게 아니고 일부 문장을 살짝 바꿔가지고 낚아내는 방식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대충 공부하시면 안 된다. 경찰학은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기억해야 돼. 디테일하게. 자, 그 다음에 발생지가 있고요. 발견지가 있어요. 자, 이걸 한번 보세요. 글자 하나 차이다. 그지? 자, 발생지가 있고 발생지. 자, 발생지가 있고 그 다음에 발견지가 있어요. 발견지. 그러면 한번 보세요. 자, 발생지랑 발견지랑은 글자 하나 차이다. 그죠? 자, 발생지, 발견지. 글자 하나 차이. 그러면 야, 출제위원들이 고민하지 않을까? 야, 괜찮네. 글자 하나 바꾸면 전혀 다른 뜻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글자를 살짝 바꾸는 방식으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발생질환은 뭐냐? 발생질환 목격자 등이 최종 진술한 장소를 말합니다. 최종적으로 자 진술한 장소를 말하고요. 자 그런데 if 자 진술하지 못했다. 그죠? 진술하지 못했다든가 그 다음에 대중교통시설이죠. 대중교통시설 자 대중교통시설이라든가 발생 후 그죠? 1월 경과 자 발생 후 1월 경과됐어. 1월 경과 자 1개월 경과됐을 때는 최종 주거지가 발생지입니다. 최종 주거지가 자 발생지다. 자 그래서 1월입니다. 숫자 1월. 그러면 발견지란 뭐냐? 자 발견지는 보호 중인 장소를 발견지라고 합니다. 자 보호 중인 장소. 자 보호 중인 장소를 발견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말이죠. 보호 중인 장소는 발견지다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달라요. 그러면 발견한 장소가 있고 보호 중인 장소가 있어. 그럼 뭐가 발견지야? 보호 중인 장소가 발견지다. 아시겠죠? 이거는 등식으로 기록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발견지는 보호 중인 장소를 자 발견지라 합니다. 발견지. 자 그래서 보호 중인 장소를 발견지. 아시겠죠? 보호 중인 장소를 발견지. 자 그러면 자 요게 이제 주로 출제됐단 말이죠. 그럼 갑니다. 거꾸로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 보호 중인 장소를 발생지라 한다. 땡. 틀렸다. 발견지야. 그래서 글자 하나에 포인트를 잡고 자 중요하게 여기셔야 된다. 자 그다음에 강력범죄라는 게 있어요. 자 강력범죄. 자 강력범죄라 뭐지? 자 강력범죄란 자 살인. 자 살인. 자 강도 변사를 말합니다. 살인 강도 변사. 자 살인 강도 변사가 강력범죄입니다. 그러면 살인 강도죠. 살인 강도 변사가 강력범죄인데 함정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용어에 보시면 약취위인. 자 약취위인이나 체포감금은 제외된다 그랬지. 체포감금은 강력범죄에서 제외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떤 방식으로 되겠어요? 한번 예상 한번 해봐. 자 살인 강도 변사가 강력범죄야. 약취위인 자 체포감금은 강력범죄에서 제외된다 그랬지. 자 규칙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요걸 섞어서 내는 방식이 아닐까요?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이건 제가 예상했던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나왔냐? 실제 기출에는 자 갑니다. 강력범죄란 살인, 약취, 강도, 변사, 사건 등을 말한다. 땡. 약취는 아니라고. 그죠? 자 그래서 함정이 정해져 있는 정도다. 자 그다음에 실종아동 찾기센터는 경찰청에 있고요. 그 다음에 345의 장기 실종자 추적팀은 경찰청과 지방청에 있다. 그 다음에 정보시스템의 운영 누가 하죠? 자 보세요. 345의 두 번째 박스에 경찰청장이 합니까? 경찰청 생활국장이 합니까? 옛날에 경찰청장이었는데 경찰청 생활국장이죠. 자 정보시스템을 운영합니다. 그러면 정보시스템은 두 가지가 있다죠. 프로파일링 시스템이 하나 있고 실종아동 찾기센터가 있어.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이 하나 있고요. 프로파일링 시스템. 자 그다음에 이제 홈페이지가 있지. 자 이것을 인터넷 안전드림이다 그랬어. 안전드림. 자 요 두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이 프로파일 시스템은 어디에서만 경찰관서 내에서만 자 경찰관서 내 자 경찰관서 내에서만 자 사용할 수 있고요. 자 안전드림은 누구든 그죠? 누구든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분리 운영하는 게 원칙입니다. 분리 운영의 원칙. 자 분리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원칙에는 예외가 있겠다 그죠? 자 요거랑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 자 근데 자료 전송 등을 위하여
상호 연계할 수 있다 그랬지. 이렇게 상호 연계할 수 있어요. 자, 상호 연계하는 거는 예배입니다. 자, 원칙은 분리 운영하는 거고요. 자, 분리 운영. 자, 자료 전송을 위해서 자, 상호 연계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프로파일쌤의 입력 대상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입력 대상입니다. 자, 사람들이 여기에 입력되는 거야. 입력. 그러면 입력 대상은 누구냐? 죠? 실가무입니다. 실가무. 자, 실가무가 입력 대상이다. 그러면 실가무가 뭐야? 자, 실종아동 등. 자, 실종아동 등. 자, 실종아동 등. 그 다음에 가출이죠. 가출이. 보호시설 무연고자. 그러면 보호시설 무연고자가 뭐야? 무연고가 뭐죠? 연고자가 없는 사람. 아시겠죠? 자, 연고자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을 자, 무연고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연고자. 그러면 이 사람을 좀 자, 입력 대상인데요. 입력 대상이라 하더라도 좀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랬어. 입력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요 경우에 되겠지. 자, 다른 목적으로 신고된 사람. 다른 목적으로. 그 다음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자, 수배나 통보된 사람. 자, 그 다음에 허위신고된 사람. 그 다음에 가출할 당시에 보호자가 자, 동행한 자, 실종아동 등이죠. 이 사람은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 안전드림에 자, 프로파일에 관련한 데이터를 자, 공개하도록 했는데 공개할 수 있도록. 그러면 자, 이 사람들은 실무입니다. 실무. 자, 실무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자, 공개할 수 있다. 자, 공개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자료를 공개하는데요. 공개할 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돼. 아시겠죠? 자, 동의를 요한다라는 거예요. 자, 동의를 요합니다. 자, 그러면 실무가 뭐죠? 실종아동 등. 자, 실종아동 등. 자, 그 다음에 무연고자. 자, 무연고자. 자, 이런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그러면 공개된 자료를 삭제를 해야 돼.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공개가 됐는데, 이제 이때는 삭제해야 됩니다. 삭제해야 돼. 그러면 어떤 경우냐? 어떤 경우냐? 자, 발화교입니다. 발화교. 자, 발화교의 경우에 자, 이때는 삭제해야 돼요. 자, 왜냐하면 이 삭제 대상이라고 하는 거는 자, 목적을 달성했다든가, 그죠? 목적 달성이야. 아니면 동의가 없어진 거지. 자, 그러면 누구 좀 찾아주세요라고 했는데 찾았어. 자, 발견한 때, 자, 발견한 때, 그 다음에 확인한 때, 확인한 때, 자, 그 다음에 삭제 요청이 있을 때, 자, 그때는 자, 공개된 자료를 삭제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기본적인 틀. 자, 그러면 345의 1항이 뭐죠? 입력 대상이다. 실가무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그라미 2번. 자, 입력 제외 대상이죠? 입력 제외. 자, 1, 2, 3, 4, 5가 있지? 자, 1호가 다른 목적, 2호가 수사기관, 3호가 허위신고, 4호가 동행. 자, 그 다음에 5호가 그 밖에. 자, 3번 한번 보세요. 실종아동 프로그램에 등록된 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보호자가 삭제 요구한 경우는 즉시 삭제해야 된다. 사망했다든가, 그죠? 대상이 죽었다든가, 자, 그 다음에 삭제 요구하는 경우는 즉시 삭제. 그러면, 자, 1호가 있고요. 2호를 구분해 줘야 돼. 자, 한번 보세요. 자, 1호가 18세 미만이다. 자, 18세 미만이나 가출인이죠. 가출인의 경우는 몇 년간? 5년간. 자, 5년간 보존합니다. 5년간 보존. 이게 보존기간이에요. 보존. 자, 그 다음에 치매 환자라든가, 치매. 자, 장애 환자지. 자, 이 사람들은 몇 년간? 10년간 보존합니다. 자, 10년간 보존. 자, 그러면, 자, 이런 문제들은, 잘 한번 보세요. 자, A는 5년, B는 10년이야. A는 5년, B는 10년이야. 그러면 이렇게 주는 방식이 전형적인 출제 방식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출제 방식은 어떻게 나왔느냐? 이 가출인을 잘라가지고 밑에다 붙인 거야. 아시겠죠? 18세는 5년, 치매, 장애, 가출인은 10년간. 가출인 땡, 가출인은 5년이야. 그러면 이거를 한번 외워봐야 되겠는데. 아시겠죠? 한번 외워볼게요. 오해하지 마라. 요걸 좀 할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18세, 가출인 5년이다. 자, 혹시 여러분이 그 베테랑 보셨나? 베테랑 있잖아, 베테랑. UI 나온 거 있잖아. 죄송합니다. 제발 이렇게 놀아서. 뭐, 어이가 없네. 이런 거 있잖아. 거기 보면은 그 형사들이 그 황정민이 말고 다른 형사들이 봐주려고 하잖아. 그래서 이제 다른 형사 팔을 딱 꺾어가지고 야, 우리가 씨발,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고. 어때? 우리가 돈이 없지. 씨발, 가오가 없냐, 이거야. 어때? 외우실 수 있겠어요? 가오 있잖아, 가오.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어떨까? 네, 한번 해봤어요. 네. 자, 이렇게 외우는 거야. 어차피 스토리 가지고 외우면 돼. 자, 그래서, 와, 우리가 돈이 없지. 씨발, 가오가 없냐고. 가오는 있잖아. 자존심을 지켜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4학년 보세요. 345의 맨 밑에 경찰관세장은 본인으로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실종아동대 불안편의템의 데이터베이스 관련한 실무 자료를 안전드림에 공개할 수 있다. 요겁니다, 요거. 여기서 관련한 자료를 실무죠, 실무 자료를 동의를 받아서 공개할 수 있다. 그러면 공개 대상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뭐 나오겠니? 넘겨봐라. 삭제해야 된다. 그죠? 자, 5항의 경찰관세장은 다음과 권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안전드림에 공개된 자료를 삭제해야 된다. 1호에 발견한 때, 2호에 확인한 때, 3호에 삭제 요청을 한 때. 발확인입니다. 발확인. 자, 다음에 신고 접수증 내려왔어. 신고 접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신고 접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관할 경찰서에서만 자, 접수를 할까요? 아니면 관할에 관계없이 접수할까요? 당연히 신고 접수는 관할에 관계없이야. 아시겠죠? 관할에 관계없이. 자, 관할에 관계없이 접수합니다. 다른 신고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한번 해볼까? 자, 흥덕경찰서. 여보세요? 여기 흥덕경찰서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우리 집에요. 강도가 들어왔어요. 그렇습니까? 거기 위치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부산인데요. 부산 강서구인데요. 어떻게 할 거야? 부산 강서구. 아니, 여보세요. 여기 충청도거든요. 부산 전화하세요. 여기 전화하지 마시고. 끊을 거야? 접수해야 된다고. 부산에서 전화 오든. 자, 그래서 신고 접수는 관할에 관계없이 하는 거야. 관할에 관계없이. 그 다음에 신고에 대한 조치다. 여기서는 347에 쭉 올라가서 첫 번째 박스에 동그라미 5번이 있어요. 자,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 등에 대하여 18조의 현장 탐문 및 수색 후 결과를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자, 갑니다. 실종아동 프로필에 등록한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15일에 1회, 1개월 경과부터는 분기별 1회 보호자에게 추적 진행 상황을 통보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정리해봐야지. 그죠? 자, 프로파일 시스템에 등록한 날로부터 1월이다. 그죠? 1월 이내. 자, 1월을 기준합니다. 1월. 자, 1월이에요. 1월. 그러면 1월 이내에는 어떻게? 1월 이내에는 자, 1월 이내에는 15일에 자, 1회다. 그죠? 15일에 1회. 자, 1월 경과됐다. 그죠? 1월 경과. 자, 1월 경과되면은 분기별 1회다. 그죠? 분기 1회. 자, 분기에 1회. 자, 분기에 1회. 자, 그러면 분기 1회에, 그죠? 보호자에게, 자, 보호자에게 추적 진행 상황이죠? 추적 진행 상황. 자, 추적 진행 상황을 통보해야 된다. 그랬어요. 통보. 알려줘라. 보호자가 얼마나 궁금해 하시겠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포인트는 뭘까? 그죠? 자, 이겁니다. 이거는 15일이고요. 자, 이거는 분기입니다. 자, 이거는 10일 낼 거야. 왜? 개정 전에가 10일이었거든. 자, 그러면 분기를 다른 말로 하면 뭐 되겠니? 반기로 바꾸면 안 된다. 아시겠죠?
12월 단위를 연이라고 그래. 12를 반토막 내면 6월이라고 그래. 이거를 반기라고 합니다. 6개월을 반토막 내면 3월 단위가 나와요. 이 3월 단위를 분기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5일 분기가 포인트다. 그 다음에 가출인 신고 접수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가출인에 대한 신고에 대한 조치 나왔고요. 자, 여기서 보면은 복잡해집니다. 자, 348번 보세요. 맨 위쪽에 1번에 보시면 가출인 사건을 권하는 경찰서장은 정보시스템의 조회, 다른 자료와 대조, 주변 인물들의 연락 등 가출인을 발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실종아동 프로파일 시스템에 등록한 날로부터 반기별 1회. 가출인은 반기야. 이거는 미처칠 필요 없어. 그거랑 헷갈리지 말라고 하는 거야. 자, 요거는 분기별이고, 자, 가출인은 반기별입니다. 아시겠죠? 좀 달라요. 현장 탐문과 수색이다. 1항만 보시면 되는데, 찾는 실종아동 등 가출인 발생 신고를 접수 위치받은 발생지 관할 경찰서장은 즉시 현장 출동 경찰관을 지정하여 단본 수색토록 해야 된다. 다만, 자, 여기는 밑줄 쳐야 돼요. 이거는 옛날에 개정 이제 전에 있었거든. 경찰관서장이 판단하여 수색에 실익이 없거나 현재에 곤란한 경우에는 단본 수색을 생략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옛날에는 1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었어. 1개월의 형식 기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개월 지났다면은 단본수색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없어지고 1개월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관서장이 판단해가지고 자, 실익이 없다든가 현재에 곤란하다. 자, 그때는 단본수색을 생략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실종수사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자, 실종수사조정위원회는 밑줄 몇 개만 돼요. 위원장이 누구다? 경찰서장이다. 자, 그 다음에 2항의 위원회는 경찰서 여청과장 안건 회부 후 몇 시간? 24시간. 동그라미 24시간 내에 서면으로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349의 실종아동법이 있습니다. 정의, 아동 등이란 아까 정의했었죠? 실종, 당시에 18세 미만, 그 다음에 실종아동 등 있고요. 그 다음에 보호자 나왔고, 자, 여러분이 여러분 정리 다 해놨어요, 여기. 아시겠죠? 여기. 그 다음에 3조, 자, 그 다음에 4조, 5조, 6조. 자, 6조에서는 뭐 특별하게 볼 건 없고, 요것만 보면 돼. 자, 보호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는 보호자의 개념에는 제외된다고 그랬어. 근데 신고 의무자의 개념에는 있어요. 아시겠죠? 신고 의무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가서 쭉 넘겨보세요. 자, 구조가 있을 거야. 자, 구조는 별 한 개 달아야 돼. 구조가 출제가 많이 됐거든. 자, 구조. 자, 경찰관서장은 실종아동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수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지체 없이. 자, 2항. 경찰관서장은 실종아동 등 가로 열고 범죄라는 경우는 제외, 가로 닫고 조사관 발견을 위해 필요한 때에 위치정보 사업자에게 실종아동 등의 개인 위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자, 여기에 함정이 뭘까요? 가로 안에 포함 제외가 있으면 이걸 조심해라 그랬지. 그러면 범죄라는 경우는 제외라 그랬지. 그럼 어떻게 냈을까? 포함이다. 땡. 3번 정도 나왔어. 3번. 범죄라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제외. 자, 개인 위치정 부정공을 요청할 수 있다. 자, 사망은 제2항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 사업자는 실종아동 등의 동의 없이 개인 위치정보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A가 실종해야 되는데 A의 동의를 받아서 위치정보를 제공받는다면 통화된다는 뜻이잖아. 그 실종이 아니지. 가출이 되겠지. 그렇지 않을까요? 야, 너 어디니? 동의해줘. 우리가 너 찾을 거야. 오케이. 동의해줬어. 찾을게. 이것도 아니잖아. 통화 안 된다고 전제해야지. 당연히 동의 없이 자,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동의 없음을 이유로 관서장의 요청을 거부해선 안 된다. 그 다음에 4항은 실종한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면 안 된다. 이건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2항과 자, 2항과 그 다음에 3항 이 정도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참고하시고요.
자, 356 가정폭력으로 갑니다. 가정폭력. 자, 우리가 이제 가정폭력인데요. 자, 가정폭력이 최근에도 출제가 된단 말이야. 가정폭력은 매우 중요해. 아시겠죠? 가정폭력은. 자, 별이 5개. 별이 5개. 장수들 침대. 자, 별이 5개. 자, 별이 5개. 자기가 별 붙인 거 아니야? 별을 누가 붙여주나? 예. 자, 하여튼 신기하더라고. 예. 별 이마에다 회장님인가 별 5개 붙이고 별이 5개 말하던데. 예. 자, 그러면 자, 가정폭력이다. 자, 가정폭력입니다. 자, 가정폭력. 자, 가정폭력이라 가정구성원입니다. 자, 가정구성원 간에, 자, 가정구성원이에요. 자, 가정구성원 간에 발생하는, 자, 신체적, 자, 신체적, 자, 정신적, 정신적, 자, 피해만을 말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러면 가정폭력이란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도 가정폭력에 들어가는 거야. 재산. 아시겠죠? 그래서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에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만을 말한다. 그러면 틀려. 뭐도 들어가? 재산상의 피해도 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가정폭력 행위자의 개념이 있어요. 가정폭력 행위자가 있고 가정폭력 피해자가 있단 말이야. 피해자. 자, 그러면 자, 가정폭력 행위자란 자, 행위자란 누구고 피해자란 누구냐? 자, 일단 피해자부터 한번 정해보자. 자, 피해자란 가정폭력을 자, 뭐로? 직접적 자, 직접적 피해를 입은 자죠. 직접적 피해를 입은 자를 피해자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직접적이 포인트니까 함정은 뭐가 되겠니? 간접적이 함정이 되겠지. 그래서 이번에 승균에서도 또 나온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자, 직접적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자, 여기 간접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게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직접적 피해. 옆집 아저씨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아니라고. 어저께 내가 이제 부부싸움 해가지고 난리 쳤거든. 그럼 옆집이 좀 시끄러웠을 거 아니야. 그죠? 이 사람은 가정폭력 피해자 아니야. 간접적 피해니까. 그러면 자, 간접은 안 들어간다. 그죠? 간접적 안 들어가요. 그러면 가정폭력 행위자는 누구냐? 자,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자, 그죠? 범한 자 및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자 및 자, 가정 구성원인 자, 가정 구성원인 공범입니다. 자, 가정 구성원인 공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출제위원 대봐. 어떻게 바꿀래? 가정폭력 행위자를 바꿔봐라. 어떤 문제를 바꾸면 되겠어? 가정폭력 행위자란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자 및 가정구성인 공범이야. 그러면 인 공범이니까 아닌 공범으로 내면 되잖아. 가정구성원이 아닌 사람. 땡. 틀렸다. 자, 실제로 이런 게 출제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여러분이 몰라서 이 문제 못 푸는 게 아니야. 글자 하나를 디테일하게 바꾼단 말이야. 그래서 경찰학은 대충 공부하면 안 돼요. 자, 왜냐면 조금 이제 깊게 들어가서 꼼꼼하게 딱딱 점검해 줘야 딱딱 떨어지는 거지. 이런 거를 쭉 봤을 때 대부분은 쭉 읽고 가. 맞겠지. 맞은 게 아니지. 포인트를 잡지 않으면 낚인다고. 자, 범한 자 및 가정구성원이 아닌 공범 이렇게 나올 거야. 가정구성원이 아닌 공범. 아닌 땡. 틀렸다. 아시겠죠?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자, 대부분의 이제 하수나 중수 사이 있는 분들은 이런데 거의 틀려요. 틀린다. 중수도 틀려. 고수도 가끔은 틀려. 고수들은 워낙 이제 많이 풀다 보니까 자, 포인트를 정확하게 볼 줄 아는데
중수는 반이 틀리고 아마 반이 맞을 건 아마 하수들은 거의 틀리고 잘 모르니까 찍어서 맞출 수는 있겠지. 자, 그래서 중수가 될 거냐 고수가 될 거냐는 디테일에서 차이 나는 거야. 디테일에서. 자, 그러면 자 여기 이제 가정 구성원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가정 구성원은 종류가 많습니다. 그죠? 가정의 최소 단위가 뭐야? 배우자다. 배우자. 그죠? 자, 배우자. 자, 배우자 관계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부부가 결혼하면은 뭐가 생겨? 자, 부모 자식이 생길 거 아니야. 그죠? 부모 자식. 자, 부모 자식 관계도 자, 가장 대표적인 가정 구성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 배우자를 한번 들여다보면은 법률상. 자, 법률상 부모 자식 관계 마찬가지야. 사실상도 되고요. 사실상. 자, 법률상도 되고 사실상도 된다. 그러면 법률상의 배우자, 사실상의 배우자. 아시겠죠? 사실상의 배우자. 그 다음에 배우자, 인자와 자, 이었던 자도 자, 가정 구성원입니다. 종류가 많아요. 배우자도. 법률상의 배우자, 사실상의 배우자, 법률상의 배우자, 인자, 법률상의 배우자, 이었던 자, 사실상의 배우자, 인자, 사실상의 배우자, 이었던 자도 가정 구성원이다. 자, 우리가 부모 자식 관계도 다양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법률상에 자, 부모 자식 관계가 있지. 직계 존비속 관계. 그죠? 자, 친아빠, 친엄마 있잖아. 자, 그러면 친아빠만 있나? 양부모도 있지. 양자 관계. 그 다음에 계자 관계. 적자 관계도 가정 구성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범위가 넓어요. 계자가 뭐야? 계자가 내가 재혼했는데 자, 내 와이프, 새로 이제 결혼한 배우자가 애를 하나 데리고 온 거야. 내 피를 받은 건 아니지. 근데 내 자식이잖아. 결혼했으니까. 이게 계자야, 계자. 적자는 뭐지? 두 번째 부위 몸에서 난 게 적자다. 아시겠죠? 적자. 자, 그래서 요거는 범위가 넓다. 자, 조심할 거는 요겁니다. 밑에 있는 거. 동거하는 친족이에요. 자, 동거하는 친족. 자, 동거 친족입니다. 동거하는 친족 관계에 있는 자입니다. 동거하는 친족 관계에 있는 자는 자, 가정 구성원의 개념에 들어가고요. 자, 동거하는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입니다. 있었던 자. 자, 있었던 자는 가정 구성원의 개념에 안 들어간다. 이 사람만 가정 구성원이고 옛날에 과거 완료지 있었던 자니까 자, 이 사람은 가정 구성원에 안 들어갑니다. 동거하는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 그러면 지금 현재는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거지? 같이 살고 있어야 가정 구성원이야. 아시겠죠? 혹시 여자친구 있나? 물어봤더니 어떤 학생이 고민 중이더라고. 자, 한 번도 없었어? 아, 옛날에 있었었지요. 언제? 유치원 때. 아, 모쏠인가 봐, 이 새끼 불쌍하게. 유치원 때 여자친구 있었대. 옛날에 있었었지요. 지금은 현재 없다는 얘기잖아. 자, 그래서 자, 여기 자, 가정폭력입니다. 그러면 가정폭력이라고 해서 다 가정폭력으로 처벌되진 않아요. 대상범죄가 있는 거야, 대상범죄. 이게 조금 양이 많아. 그러면 가정폭력 대상범죄가 있는데 자, 가정폭력 대상범죄. 자, 요것도 외워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외우지 않으면 못 푼다는 거야. 그러면 열나 많단 말이야. 그거 어떻게 배울래, 이거를? 책대로 배울래, 그냥? 글자 따서 배울래? 자, 많은 것들은 글자를 조금 따가지고 자,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글자를 땄을 때 항상 함정이 따라온다는 거 기억하면 돼. 자, 그러면 명공주입니다. 명공주. 명공주가 손 모아서 폭행으로 자, 폭행으로 유학협상. 자, 유학협상을 강요하면 체포강금이다. 체포강금.
자, 체포강금. 자, 저는 글자 단어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왜냐면, 글자를 따다 보면은 학생들이 이렇게 했을 때 외웠잖아? 그러면 자기가 아는 것처럼 생각해. 뭔가를 끄집어내지 않는 것들은 오히려 독이 된다고. 글자 따가지고 많이 배우잖아요. 그죠? 글자 따서 쭉 읊어낼 수 있어. 자, 근데 요것만 읊어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디테일에서 승부가 나는 거야. 디테일에서. 디테일을 알지 못하면 글자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 왜냐하면 외웠다고 공부 안 하거든. 자, 그러면 명공주가 손 모아서 자, 폭행으로 유학협상을 강요하면 체포강금이다. 일단 스토리 만들어 놨고, 자, 이제 끄집어내야 돼. 아시겠죠? 자, 뭘까요? 명으로 시작하는 제명 있잖아. 명예훼손에 관한 죄입니다. 자, 명예훼손에 관한 죄. 보통 이제 가정폭력은 큰 범죄를 많이 물어. 명예훼손에 관한 죄. 아시겠죠? 명예훼손에 관한 죄. 그러면 사자 명예훼손이라든가 출판물의 명예훼손 들어가겠지. 범위 넓으니까. 공으로 시작하는 범죄 기억나는 거 없어? 공갈입니다. 공모집행 방해가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자, 첫 글자 함정이지. 공갈입니다. 공갈. 자, 얘는 조심해야 돼요. 자, 얘는 왜 조심해야 되냐? 주는 왜 조심해야 되냐? 주는 주거 침입의 죄 중에서 주거 신체 수색이 가정폭력 범죄이고요. 주거 침입 자체는 가정폭력 범죄에 안 들어갑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오늘 제가 수업 마치고 내 집에 갈 건데 사모님이 문을 잠가놓고 안 열어주고 있는 거야. 나가 살아! 이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할래? 문 따고 들어가야지. 당신 왜 들어오냐고. 사모님 죄송한데요. 여기 제 집이에요. 제가 재산세 내고요. 제 명의로 돼 있어요. 내 집에 내가 들어가면 무슨 죄가 되냐고. 그렇지 않니? 그죠? 자, 요거는 최근에 등장했는데요. 자, 요거는 재물손괴입니다. 재물손괴. 자, 이 재물손괴가 형법으로 치면은 356조가 그럴 거야. 300 몇 조더라? 하여튼 재물손괴 딱 하나만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재물손괴 딱 하나. 그러면 자, 이거는 물건 손괴에 관한 죄가 아니야. 재물손괴만 한 가지가 가정폭력이다. 그러면 자, 이거 아닌 것들은 될까 안 될까? 중손괴 예를 들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된다고. 그래서 이 중손괴가 작년에 함정으로 등장했어요. 자, 중손괴는 대상이 아니다. 아시겠죠? 중손괴는. 자, 그 다음에 모욕이 있겠지. 모욕. 그죠? 모욕. 자, 모욕입니다. 자, 모욕이 뭐야? 우리가 부부싸움에서 당신 말이야! 이제 못생긴 게! 어쩌고저쩌고. 그죠? 못생긴 게 모욕죄 되나? 아니, 뭐, 이제, 좀 디스하잖아, 싸울 때. 그죠? 자, 디스할 때 약점을 노려가지고 계속 씹어대잖아요. 이게 모욕이잖아. 자, 그 다음에 실제로 폭행하는 거지, 폭행. 자, 그 다음에 유기학대입니다. 유기학대. 자, 유기학대는 대상인데요. 자, 약취위는 대상이 아니다. 자, 약취위는 대상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협박. 자, 그 다음에 상해가 있어요. 상해. 자, 상해입니다. 자, 상해치사는 대상범죄일까요? 아닐까요? 상해치사. 대상범죄입니까? 아닙니까? 살인에 관한 죄는 가정폭력범죄 안 들어가. 상해는 때리면 다칠 거 아니야. 이거는 가정폭력 대상범죄인데 상해치사 땡. 자, 상해치사는 가정폭력 대상범죄가 아닙니다. 치사. 자, 그 다음에 강요가 있죠. 자, 강요도 있고 강으로 시작하는 거 뭐 있니? 강간등도 가정폭력 범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체포강금 가정폭력 범죄입니다. 체포강금에 관한 죄. 자, 그러면 존속폭행이나 존속강금 이런 것도 대상이 되겠지 당연히. 그죠? 아니면 아버지 갖다 놓고 문 잠가버려. 밖에다가 열쇠 채워버린 거야. 못 나오게. 자, 이것도 가정폭력이야.
아시겠죠? 아니면 아버지를 묶어 놓는 거야.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인데 자, 여기 없는 거 써볼게요. 태거불응, 가정폭력 범죄 아니야. 어저께 사모님이 싸움하다가 당신 나가! 이러더라고. 그 내가 저항했지. 안 나간다고. 사모님 죄송한데요. 여기 제 집이에요. 나갈 거면 네가 나가요. 자, 태거에 불응했다고. 내 집에서 내가 왜 나가냐고. 그죠? 자, 태거불응. 땡. 자, 태거불응. 자, 태거불응은 가정폭력 범죄에 안 들어갑니다. 강으로 시작하는 거 생각나는 거 없어? 강간이다, 강간. 그러면 강으로 시작하는 범죄 뭐 있니? 강도, 절도, 강도, 절도, 사기. 자, 이런 것들은 가정폭력 범죄에 안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자, 문제가 있는데 자, 여기서 유기학대에서 자, 아동학대, 아동학대라든가 아동혹사, 자, 아동혹사, 자, 아동혹사, 자, 아동혹사, 자, 그 다음에 아동구걸, 아동구걸, 자, 아동구걸. 자, 그래서 여기 OX 한번 해볼까요? 근데 너무 편하게 해놨지? 빨간 건 아니겠지? 그죠? 아동구걸은 옛날에 있었어. 옛날에 있었는데 오래전에 아동복지법상의 아동구걸은 자, 가정폭력 범죄가 아니다라고 자, 삭제돼 버렸거든. 그러면 아동학대나 아동혹사는 대상범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범위를 조금 디테일하게 봐주셔야 돼. 자,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냐? 손괴가 안 되는 대상인 거 알아. 손괴가 재물 손괴가 대상인 건 알지만 중손괴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박스로 물었을 때 이 하나 때문에 헷갈리는 거야. 고수들도. 그래서 손괴가 안 된다라고 했는데 중손괴 되나 안 되나? 요게 만만하지 않거든. 요즘에는 그렇게 나오는 거야, 문제가. 어설프게 빨리빨리 뭔가 키보드 따가지고 파는 게 좋지 않다.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딱딱 정리해가지고 딱딱 끊어줘야지. 그래야 요 정도라도 정리가 됐을 때 중손괴 이것만 되고 다른 손괴는 안 됐다라고 기억해내면 풀 수 있잖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대상범죄 자주 나왔어요. 자, 요거는 형태가 있어. 가정폭력 대상범죄에는 뭐가 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자, 가정폭력 대상범죄, 자, 대상범죄는 모두 몇 개입니까? 아닌가 몇 개입니까? 골라보세요. 개수 나온 문제도 있고. 결국에는 이거를 외우지 않으면 풀기 어렵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글자 따서 계속 연습을 해줘야 돼. 그래서 만약에 문장 속에 나오면 딱딱딱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빨리빨리 이제 문제를 꼭꼭 집어가면서 푸는 거야. 대충 맞겠지라 보면 안 돼. 함정이 들어간다면 중간에. 자, 이게 이제 가정폭력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은 자, 좀 쉬셨다가 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